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국회 무용론 두 번째 2탄인데 오늘 제목이 한겨레 대기자 박찬수라는 사람이 좀 헛소리를 했는 모양이네요. 이 네. 대통령제가 위험론이라는 이런 기사를 갖다 올렸는데 한겨레 신문의 그 성한영이하고 아마 같은 논조 같아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오늘 이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맞게 설명해 주시죠. 예. 한겨레 신문이 국회의장 김진표의 그 예. 의원 내각제의 그 대기자, 한겨레 신문 대기자, 네. 선임 기자 할 것 없이 총출동해가지고 그거를 지지하고 나선 것 같은 정황이 보인다 하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표가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음, 의원 내각제 개헌을 음. 국민투표 없이 위헌이죠. 음. 국민투표 없이 개헌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 달에 국회의장 김진표가 빨리 선거제 개혁해라, 선거제 개편하자 막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한겨레 신문이 그 대기자라고 하는 박찬수, 그 다음에 선임 기자라고 하는 성한용 출동해가지고 김진표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그런 정황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김은경이가 지금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하라 그래서 지금 30명이 동의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제 네. 30명이 저쪽 하고 붙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다 가능하던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음, 음. 결국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낙연 계하고 지금 물밑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네, 선거구제야 뭐 그렇게도 의심을 할 수가 예.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170석이라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아마 그쪽 참모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야당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어부지리를 얻을 수 네. 있다. 옛날 김영삼, 김대중이 나와서 노태가 당선된 것처럼 예. 이렇게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자기네가 이제 집권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음. 각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음. 이 한겨레 대기자라고 하는 박찬수가 음. 저번 달에, 어, 저번 달, 이번 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통령제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음. 그 제목을 보면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하다. 음. 이게 6월 13일자 한겨레 신문이었고, 음. 또 6월 27일에는 초대 이승만 때부터 대통령제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박찬수는 얘기를 했으나 대통령제가 왜 위험하지? 대통령이 위험해지면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견제하지 못한 국회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박찬수는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찬수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대통령제를 집중적으로 폐해가 있다. 이렇게 기사를 두 번이나 썼으니까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음. 그 의도가 뭐냐? 의도는 잘 모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대통령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은 국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국회를 두둔한다는 것은 바로 김진표의 의원 내각제를 연상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음. 국회가 견제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위험해지니까 국회가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개헌을 하지 않고 내각 책임제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을 안 고치고 개헌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권을 줘서 총리가 사실상 내각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그야말로 음, 그 총리 책임 총리제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개헌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수리납 처먹고 있고 윤석열 같은 인간은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데 자기 수리납 처먹을 테니까 니네들 저기 총리 니네 여야가 합의한 총리로 그 국정 운영하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박지원이도 하고 있고 뭐 이지호도 그렇고 지금 그 이낙연이도 그렇고 지금 다들 지금 현재 이 내각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우회해서 가려고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 대통령을 약화시키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을 약화시키고 그 의원 내각제나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는 것은 음, 국민 민초의 선출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심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대기자라고 하는 박찬수가 음,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그 폐해, 음, 대통령제 폐해를 들고 나오는 어, 그 하나의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음, 결과로서 음, 이제 김진표의 의원 내각제에 힘을 싣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뿐이 아니라 송한용이 굉장히 비민주적인 이 완전히 헌법을 음, 이게 좀 왜곡하는 이런 결과를 빚는 발언을 했는데요. 성한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자세히 보면 비민주적이라 소름 끼치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거제도 개헌과 선거제도를 해야 되겠는데 개헌을 하고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겠는데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으면 국회의원들 협상하라고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과 대선 주자급이 모여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찬수와 송한용의 얘기를 결합을 시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 민초가 뽑는 대통령 약화시키고 국회로 옮기는데 그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도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통령하고 성한용이 대통령하고 대선 주자급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 자체도 민주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한용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음, 성한용이 병신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물같이 보였으면 기자가 국민들이 뽑은 이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능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한용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헛소리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견제권을 국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송한용이 그런 소리까지 하는 게 아닌가. 국회 탓이다. 그래서 이 국회가 무리고 이 국회는 정말로 무능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회 무용론 제2탄이 된다는 것이죠. 음. 어, 그 박찬수하고 성한영이하고 지금 보게 되면 그 언론에서 미리 이렇게 밑밥을 지금 까는 것 같아. 이것들이 이미 다 그렇죠. 이미 네. 이제
지금 뭐 김진표, 이낙연, 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응. 요번에 그 불체포 특권 한 31명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소위 말해서 그 수박계를 망라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수박계들도 꽤 남아 있으니까 예.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아마 동조를 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적어도 지금 현재 31명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이미 됐다는 얘기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여야가 지금 미리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김진표는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며칠 전에 7월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개헌을 해서 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도록 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 김은경이 얘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음, 이재명은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김은경이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음. 김은경이나 김진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그래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국회를 완전히 지금도 물인데 더 그 물로 만들려고 이 작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박찬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일수록 독재 또는 재집권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망각하고 자기의 그 권력으로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도록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이 자기 권력의 한계를 망각하고 착각을 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이 착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내버려 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얼마만큼 행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박찬수는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니 박찬수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니라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박찬수가 네, 권력 대통령제가 자꾸 재선을 갖다가 향한 욕심을 갖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 어차피 네, 단임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재선제라고는 욕심이라는 말은 지금 맞지가 않을 음, 뿐만 아니라 단임제 상황에서 예, 오히려 검찰 지금 같은 공화국에서 지금 자기 뭐 한동훈 같은 자기 세력들을 옛날 그 무신 고려시대 무신 정권처럼 자기 그 무신들끼리 맞아요. 계속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라면 몰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단임제에서 뭐 헌법 그 개헌이 되겠어요. 뭐 물론 이제 그러니 이재명이가 4년 중임제를 했으니까 뭐 중임제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는 지금 논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4년 중임제 그것도 음. 이재명이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더 미친 김진표가 거 아니에요, 그거?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게 김진표 발 4년 중임제 음. 대통령 이제 그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한동훈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도 그러니까 박찬수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대통령제의 폐해로 보이나?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걸로는 보이지.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건데 박찬수의 눈에는 국회의 직무 유기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이재명을 320 몇 번을 했다거나 370번인가 뭐 한 것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석열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조직을 지금 이용해서 야당 대표나 아니면 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니라 검찰 조직, 이거를 대통령이 이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왜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 검찰 조직이 갖는 폐해나 아니면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이런 거가 박찬수도 바보가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을 몽땅 대통령 폐해로 대통령제 폐해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적이고 편파적인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를 갖다가 압박을 해갖고 지금 1년째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옛날 그 독재 정권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거의 준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통해서 지금 도저히 건질 수가 없었고 그래 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해서 내가 대북 송금하는 거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해서 이재명한테 지시대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네, 증거 조작을 해서 이재명이를 집어넣게 되면 뭐 그렇죠. 야당을 갖다 분열시켜서 이제 네, 내년에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이 지금 뭐냐면 완전히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 옛날 저 무신 정권 시대에 그냥 문신들을 갖다 그냥 막 다 학살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지금 여당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낙연도 그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동양대학 최성해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그 검찰을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회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박찬수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또 지금 회자하고 있기로 검찰 특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몇백억. 이런 게 영수증도 없이 배임 횡령이에요. 그리고 국고손실죄고. 쪼개기 결제하고 쪼개기 49만 원 하고 48만 원 아니 그거는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영수증 없이 수백억을 갖다가 지금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뭉탱이 1억씩 그거는 뇌물보다 더한 국고손실죄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 그렇죠. 지금 이 그 무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 검찰 놈들 대부분 다 지금 다 옛날 전직 검찰총장까지 해서 이거 다 네, 지금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검찰의 작태라는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을 79번인가 뭐 몇 번인가 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검찰의 작태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쭉 이어온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움직여 오던 것을 어떻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대통령제의 폐해로 대통령제의 폐해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인지 이게 박찬수 대기자라고 합니다. 한겨레 대기자가 수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진 게 아닌가 충분하게 의심이 가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박찬수는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대통령 권한만 보이고 검찰 권력 강한 거, 법원 권력 강한 거, 법원 권력 강한 거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권력이 강한데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이게 들러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성한용의 말에 따르면 그냥 국회의원들에게 협상하도록 맡겨놓으면 안 된다. 어떻게 감히 한 기자가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협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대선 주자급이 나와가지고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 완전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다 말아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성한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너무나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발언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거기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강한 것은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검찰 조직은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조직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지. 검찰 조직의 권력,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법 카르텔이 자기네들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편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지금 결국은 이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에서 대통령과 그렇죠. 국회까지도 무력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지금 대리 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난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돈과 권력의 음. 그 앞잡이가 돼서 지금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뭐 마음속으로 싫어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 공권력이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찬수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임기 5년이 대통령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박찬수가 이것을 거꾸로 봤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권한이 강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이 문재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의 눈에 문재인이 너무나 이게 하찮게 보였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권한이 대통령보다도 더 강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발언했던 이것이다.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 검찰총장 임기만 그만둬봐라. 내가 옛날에 저 박근혜 이명박 잡듯이 너도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의 폐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한다면 박찬수가 예를 드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니라 국회의 직무유기에다가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다. 검찰 조직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문제보다 지금 현 그 검찰 조직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먼저 그렇죠. 우선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국회에 대한 권위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제왕적 그 국회의장에 대한 이 국회의장한테 모든 권한이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국회의장이 모든 국회의 권한을 다 주어진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도 문제고. 국회의원은 자연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한용이 이 선임 기자라고 합니다. 한겨레 대기자 박찬수, 선임 기자 성한용이 수준이 이래요. 성한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라 5년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내년 총선에 야당, 민주당이죠. 야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해도 이겨도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송한용의 눈에는 국회의원이 헌법의 4년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송한용의 눈에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같이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협상하고 있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 결정을 해야 되냐면 대선 주자급과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통령 변제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발로 밟고 뭉개고 있어요. 누가? 기자가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는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한용이 미친놈이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재선되기 위해서 당의 공천권에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대통령도 탄핵 못하고 한동훈이 뭘 해도 검찰 무서워서 검찰 캐비넷 때문에 그렇다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성한용의 정말 그 비민주적이고 그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밑자리를 깔아준 게 누구냐면 국회 자신이다.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름 끼치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의장 김진표부터 시작해서 개헌을 국민투표 없이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국민투표 없이 개헌하겠다. 국회에서 개헌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를 않나. 국회의원들이 협상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대선 주자급이 모여가지고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 성한용 기자가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나. 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 막장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 뭐 알다시피 이번에 지금 수해 사건 현장에서 완전히 네. 윤석열이가 보여준 거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가고서 뭐 내가 가나 마나 뭐 똑같은 둥둥. 그다음에 또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는 헬리콥터라도 타고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싹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뭐 본색을 드러낸 거죠. 국민의 뜻을 받든다 그래놓고 이제 국민의 뜻은 뭐 개나 발이고 뭐 이거는 전혀 뭐 곧 귀등에도 안 듣고 뭐 1%를 지지하더라도 난 내 갈 길 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라는 소위 말해서 마누라는 그냥 뭐 그 와중에 수해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명품 숍을 5군데나 돌아다니면서 명품 샵 쇼핑이나 아니 하고 그런 혐의가 있다. 아니 쇼핑을 했다는 건 사실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사, 자기인지 통하든지 모르겠는데 그 구경만 했다는 거야. 그걸 5군데나 그러면 구경만 했다는 거야? 영어 상공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쇼핑만 어쨌든 뭐 거긴 그 믿는 구경만 사람은 하고. 아무도 없고 국민들이 거기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뭐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지금 뭐 길 가다가 죽고 뭐 차 타고 그냥 뭐 지하도로 가다가 죽고 뭐 그것도 보니까 이태원하고 똑같은 게 계속 네. 신고가 수없이 그거 지금 빨리 그거 위험하다. 지하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들이 진짜. 그 충청지사라는 김영환이라는 놈은 자기는 네. 친일파가 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질 않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부 사진을 막 충북도 거기다가 막 전시회를 열지 않나. 대통령 사진전. 완전 미쳤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죄송하다 그러고. 네. 하여튼 막 네. 미쳐 돌아가고 있어.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한겨레 대기자 박찬수, 선임기자 성한용 이렇게 대기자 선임기자가 총출동해가지고 김진표의 국회 중심의 의원 내각제 혹은 책임 총리제의 밑밥을 깔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한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헛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지금도 국회의원들에게 협상하도록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대선 주자급과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례가 뭐냐? 현재 우리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가 전두환 정권 말기였어요. 1987년이죠. 78년이 아니라 1987년 개헌과 그 다음에 1988년 선거법 개정, 이것도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선 주자급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면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 그때는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30년, 4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민주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도 그 협상을 하고 또 민초의 뜻도, 국민 민초의 뜻도 반영해서 우리가 개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한용은 그렇게 하지 않고 1987년 헌법도 그렇게 대통령과 대선 주자급이 모여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개헌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어떻게 공공연하게 아니 뭐 그 비민주적인 발상 이거를 이렇게 뻔뻔하게 한겨레 신문에다가 싣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성한용뿐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 자체가 이게 정말 문제다. 이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이 이제 발을 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그 국회 무용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지금 부산과 서울에서 지금 줌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뭐 다름이 없네요. 자, 네. 지금까지 저는 그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